괴뢰패당의 모략책동으로 남조선에 끌려갔다가 환멸을 느끼고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 주민들과의 좌담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선 괴뢰들의 비열한 모략과 해유기만 책동으로 남선에 끌려갔다가 얼마 전에 공화국의 품에 안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괴뢰패당의 유인 납치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어 지난 몇 해 동안 남선에서 정말 뼈아픈 체험들을 많이 하였을 것이고 또 조국의 품에 다시 안겨 받은 느낌이나 이런 충격 역시 크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겠습니까? 예. 저는 한경북도 엉성군 남양노동자구 14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강경숙입니다. 나이는 올해 60살입니다. 저는 떳떳지 못한 일신상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중국으로 비버골경하여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중 괴뢰정보원의 마수에 걸려 2010년 4월 남조선으로 끌려갔다가 올해 3월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경옥이고 나이는 41살입니다. 저는 황해북도 사리원시 신흥 일동에서 살다가 던에 현역되어 중국으로 넘어가 연길시에 있는 온화한 식당에서 일하던 중 괴뢰 정보원이 던진 미끼에 걸려 2011년 6월 남조선으로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남조선에 나가 1년 남짓하게 살았는데 정말 그 기간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두고 온 아들에 대한 생각, 돈이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실지 생활 체험을 통해서 통절히 느낀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쏘고 빠진 남조선 사회에 침을 뱉고 지난해 12월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리역설입니다. 올해 26살입니다. 저는 한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사봉동에 살다가 괴뢰패당이 내세운 인시매매 거강군들에게 속혀 2007년 2월 남조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저는 나라 앞에 지운 각오를 싣고 새 출발을 할 결심 밑에 올해 4월 연평도에서 단독으로 고깃배를 탈취하고 가지고 해상 분계선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예. 방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괴뢰패당은 우리 주민들을 깨어내어 남조선으로 끌어가기 위한 이 비열한 유인 납치 행위에 계속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기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였거나 목격한 이 사실 자료들 놓고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국 길림성 연길시 하남가에 있는 속초 순댓국집에서 일하던 때인 2011년 2월 거기에서 김강철이란 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놈은 속초 순댓국집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제가 북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나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놈은 저에게 남조선에 갈 생각이 없는가? 북의 사람들이 남조선에 가면 1등 부자가 된다. 집도 주고 종착금도 준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나를 남조선으로 끌어가기 위해 갖은 회유를 다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순댓국집을 경영하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나를 꼬드기었습니다. 그놈은 저에게 내가 지금 중국에 불법 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 공안에 잡히게 되면 끝장이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북송되어 교화소에 끌려나가 개고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남조선에 가면 북에서 온 너 같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남조선으로 가자고 위협절반, 회유절반 하면서 나를 설득시키려고 끈독지게 달라붙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놈의 감원기설에 넘어가 남조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김강철 놈은 저에게 중국 권명시까지 무사히 가려면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적지 않은 요건값과 안내비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나타난 그놈은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니 요건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는 사진 설비들을 비롯하여 요건 용지, 위조 도장 등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김강철 놈이 나를 데리고 간 그곳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데 필요한 위조 요건을 전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후회한 일이지만 김강철 놈은 괴뢰 정보원의 임무를 받고 두만강 극경 연안을 싸다니면서 우리 사람들을 매수하고 유인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조선에서는 그런 놈들을 브로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2011년 5월 김강철 놈은 저를 비롯한 비법 월경자들을 운남성 권명시까지 안내하여 정체모를 사람들에게 인계하고는 우리들의 위조 요건을 회수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저는 타이의 난민 수용소를 거쳐 남조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괴뢰 정보원 산하기구인 탈북자 신문 합동센터라는 데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 취급관 놈은 김강철에 대해 물어보면서 위조 요건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비밀내에 왔으면 마지막까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왜 요건 서리를 꺼냈는가? 은혜를 원수로 갚으라 하는가? 은혜는 그런 식으로 갚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김강철의 위조 요건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비열한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구만요. 예. 그러면서 취급관 놈은 이 사건을 덮어야 내가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절대 비밀이며 만약 이 말이 밖에 새어나가게 되면 너는 마지막이다. 그러니 사람을 헛갈려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라. 이러면서 거기에 나의 손지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괴뢰 정보원 놈들은 중국에서 우리 사람들을 해오기만 하고 계획적으로 위조 요건까지 만들어 남조선으로 끌어가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이 들짝날까봐 저에게 어금을 박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괴뢰 정보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서울시 방배동에 있는 두리아나 선교회 목사 정기현 놈의 조종하에 월남 도주한 저의 형인 리상철의 게임에 걸려 남조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정기현 놈은 괴뢰 정보원은 물론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인시매매 거강꾼이며 괴뢰 패단과 한 짝이 되어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강분하고 있는 정치협작꾼입니다. 청기현 놈의 마수에 걸려 월남도주한 리상철은 2006년 10월 비법 월경자들을 통해 저에게 남조선으로 오라. 그러면 잘 살 수 있다. 너의 팔자를 고치게 된다. 나는 지금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도 여러 대 가지고 있다. 내가 남조선에 오면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과 함께 자기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사상적으로 불건전했던 저는 이 길이 조국을 배반하는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리상철의 게임에 그 게임에 넘어가 월남도주하기 위해 중국으로 비법 월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리상철과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가지다가 구가 소개해준 여러 사람들의 안내로 타이에 있는 난민 수용소를 걸쳐 2007년 2월 어느 날 새벽 5시경에 인천 비행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남조선으로 나가 리상철을 만나보니 그는 자가용 차는커녕 거처할 것도 없고 직업도 없어 교회에 있는 기숙사에서 겨우 살아가는 무직 건달자였습니다.
내가 속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리상철은 나에게 청기현 놈과 자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남조선에 들어올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에 대한 사례의 표시로 내가 받은 정착금에서 웅당 50%는 자기에게 바쳐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몇 푼의 돈을 위해 자기 동생을 먹잇감으로 끌어다 바치고 동생의 주머니까지 털어내려고 하는 리상철의 행위에 혐오감을 느꼈지만 이보다는 유인 납치 행위를 뒤에서 조정하고 부추기는 괴뢰 정보원 놈들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괴뢰들은 우리 주변에 유인 납치망을 거미줄처럼 늘여놓고 숱한 자금을 뿌려가면서 우리 사람들을 남순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그 불순한 기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직접 두었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다면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제가 남조선에 들어간 2010년 4월 탈북자 신문 합동센터에서 괴뢰 정보원놈들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를 담당 취급하였던 괴뢰 정보원놈은 나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탈북자 대려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북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편에 끌어당겨 북이 러동당 세력을 약화시키고 붕괴시켜 그곳에 우리 깃발을 꽂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악담질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남조선으로 끌고 나간 김강설이라는 놈도 그렇고 나를 심문하던 놈도 건국년이 우리가 너희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은 돈이 남아서가 아니다. 북의 민심을 설어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북에도 전파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제쳐대는 어리석은 망발입니다. 괴뢰 패당이 아무리 유인 납치 행위에 매달려도 백두령장이 두려에 천겹 만겹의 성세 방패로 굳게 다져진 우리 천만 군민의 일심 단결은 그 무엇으로서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최악의 인권 불모지인 남선에 끌려나가서 어떤 이 가혹한 박해와 고역을 강요당했는지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 괴뢰들은 유괴되어 남조선에 끌려나간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탈북자, 세터민이라고 부릅니다. 세터민이라고 하면은 남조선에서 새로운 고장에 와서 사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옳습니다. 남조선에서 탈북자들, 세터민들은 인간 이하의 갖은 모욕과 천대, 멸시를 받으면서 짐승간도 못한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바람으로 괴뢰 정보원과 통일부에서 나온 자들이 우리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였는데 야 이간나 어디 봐 줄 서라 이렇게 쌍말을 망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놈들은 우리 탈북자들을 마치 멋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경계하면서 마스크를 낀 채 이렇게 손가락으로 넷을 펴보이며 우리들을 녹줄로 세워놓고는 콧개인 송아지처럼 비행장 군회를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2010년 4월 인천 비행장에 도착하는 즉시로 인천시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괴뢰 정보원 산하 탈북자 신문 합동센터라는 곳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괴뢰 정보원 놈들은 제가 낭편과 제 나이, 자기 경력을 허위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난파 간첩으로 나를 몰아 5달 동안이나 톡강방 안에 가둬놓고 가혹한 신문을 들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괴뢰 정보원 놈들은 나한테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북에 있는 너희 자식들이 다 잡혀가면 너는 간첩이 아니고 안 잡혀가면 너는 간첩이다 라는 식으로 나를 심리적으로 핍박하면서 별의별 흉계를 다 꾸미면서 거짓말 탐지기 고문, 노공기 고문, 전신전기 고문, 머리카락 검사 등 참기 어려운 정말 정신 육체적 고통을 나한테 주었습니다. 심지어 무더운 여름날 나를 톡방에 가둬놓고 한 주일 동안이나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킨 채 나이 일고 일동을 감시 참여하러 감시하는가 하면
월남 도주자들이 엉터리 없는 거지 증언 자료까지 연속들이 되면서 빨리 진술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나하고 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턱감방에 갇혀 있다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덥고 숨이 차서 죽을 지경인데다가 정신적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니 머리가 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창문 카탱줄을 뽑아서 천정에 매달려 있는 조명용 정등에 연결하고 거기에 내 목을 매달아 댔습니다. 그러나 전깃줄이 통째로 매달린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뚝 끊어지는 바람에 조명청등이 방바닥에 떨어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기뢰정보 놈들이 방 안으로 후루룩 쓸어들더니 다짜고짜로 나를 결박하여 다른 방으로 급히 옮겨놓았고 구로는 나한테 수야로 신문이 견학되었습니다. 결의 패당들은 이처럼 조사기관의 나를 간첩으로 몰아 반공화국 모락 선전에 리용해 보려고 가슴 박해를 다 가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질 수 없게 되자 5개월 만에 나를 하나원으로 넘겨버렸댔습니다. 하나원에서도 우리 탈북자들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원 역시 엄지 손가락보다도 굵은 새 살창으로 된 담장이 사면으로 쭉 둘러싸여 있고 그 살창 위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초소들마다에서는 무장 경찰들이 24시간 주야로 감시하는 말 그대로 커다란 감옥입니다. 이런 데서 탈북자들은 세터민이라는 이유 아닌 이유로 통일부 놈들로부터 종교교육, 반공교육 등 강제적인 세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 속에서 간첩 한 명만 척벌하면 평생 놀고 먹고도 남을 돈을 받게 된다는 여운을 퍼뜨려 탈북자들 사이에 불신과 불화를 조성하고 속을 주지 않고 서로 경계하면서 허상감시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원은 마치도 서로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는 맹수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탈북자들은 언제 다른 맹수들에게 물려 뜯기울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초조감 속에서 악몽과 같이 지긋지긋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나면 괴뢰 패당의 집요하고 끈질긴 검토와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전부 끝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모진 천대와 멸시, 수치와 모욕이 기다리는 남조선 사회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남에게 잡혀 못 키우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치욕스럽고 비참한 것인지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2011년 2월부터 서울에 있는 대강직업소의 직업 안내로 히누스 모텔이라는 내관과 성신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옆에 있는 내관들을 다니면서 또한 뷔페 식당들을 다니면서 세탁이나 청소, 온갖 잡일들을 닥친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차려지는 것은 매품 안 되는 보잘 나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남조선 사회에서는 그 어디에 가나 당하게 되는 탈북자라는 수모와 멸시, 천대한 모욕을 약하게 이기면서 저는 한 푼의 돈이라도 벌기 위해 피타게 노력하였습니다.
내 나이 60살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어디에서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에 나이를 40대로 속이면서 그 나이 또래 대원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힘겹게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내가는 6층짜리 옛날 건물인데 승강기가 없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면서 팽이처럼 돌며 36개나 되는 방에 하불과 비품을 교체하고 위생실, 복도, 계단, 옥상까지 다 청소한 다음에는 교체한 더러운 하불들을 세탁하여야만 하였습니다. 내관에서 일을 내가 이렇게 타고도 않고 힘들게 하였지만 내관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축에는 끼우지도 못하고 항상 따돌림을 당하곤 하였습니다. 언젠가 내관에 있는 직원들이 외부에 점심 식사를 나가면서 날 보고 가자는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계단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주먹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하러 갔던 직원들이 돌아와서 어느 식당에 가면 내 식사 몫이 남겨놓았으니 빨리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가보니까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 가운데 내가 먹을 밥과 국그릇이 덩그렇게 놓여 있었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화가 쭉 침으로 올랐지만 겨우 참으면서 밤을 꿀떡꿀떡 넘기고 있는데 글쎄 식당 주인이란 차가 와서 빨리 밥상을 못 치우겠는가 하고 야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는가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제 탈북자 여자가 와서 뒷거듬질을 다 해주기로 이미 려간 지원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가 치밀어 올라나는 그 자리에서 음식상을 뒤집어 엎고 말았습니다. 구운하는 음식상을 뒤집어 엎고 그릇을 파손시켰다는 죄로 많은 변상금을 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한 번은 려간이 어느 한 방에 들었던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깨깨 소리를 치면서 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달려가 보니 그것들이 변기를 우정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는 위생실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생투시 꼬지 잠을 잡고 이미 자기네들이 낸 내간 비용을 다시 내놓으라고 야단 법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분하고 어기막혀 그놈들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사장놈이 달려오던 게 이 여자는 탈북자가 되어 남쪽 문화에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양해해달라면서 손을 이렇게 싹싹 빌며 사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소리를 지르자 사장놈은 오히려 나를 쏘아보면서 이런 일자리까지 때우기 쉽지 않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욕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나는 나의 월급에서 또 절반이나 되는 돈이 뭉청 잘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겨우 집으로 벌벌 개서 오면 다리가 퉁퉁 막 부어있고 온몸이 쑤시고 신경통으로 너무 아파서 도저히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그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불우한 내 처지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헤어진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을 그리면서 온밤 이불을 적하였습니다. 남조선은 탈북자들의 눈가죽을 벗기고 백주의 누나를 뽑고 생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간 도살장과도 같은 무서운 사회입니다. 저는 하나원을 나온 후 6개월간이나 똑똑한 일자리가 없어 여기저기 방황하며 다니던 그해 9월 서울에서 중국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중하루라는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편도가 부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나는 데다 뼈가 지끈지끈 싸 일 나갈 형편이 못됐지만 벌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날도 아침 일찍 힘들게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식당에 도착하자 짜장면 배달 주문이 들어와 할 수 없이 아픈 몸에 짜장면을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막혀 좀 늦게 주문자 집에 도착하자 사정 이야기를 하였더니 20살 정도도 되나마나한 애절문 여자가 나의 말투를 듣더니 당신 탈북자가 아니냐고, 됐다고, 짜장면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라고 하면서 문을 캉 차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혀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맥없이 터벅터벅 식당으로 들어서는데 식당 주인이 다가와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자로부터 항의 전화가 온 모양인지 제가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더니 식당 주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탈북자들이란 일하는 꼴이란 일하겠으면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썩 사라지든지 하라고 이렇게 제 편에서 역중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짜장면 그릇을 발길로 차서 뒤집어 놓고 그 자의 식당 주인의 목더미를 들어잡고 흔들어대며 너 같은 것들도 사람 새끼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가가는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놈은 맥을 탁 놓더니 그 자리에 푹 쓰러지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내가 얼떠름에 있는 사이에 식당으로 들어닥친 경찰들은 나를 결박하여 그 주변에 있는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하루 만에 구류장에서 나를 불러낸 경찰들은 주인이 지금 너에게 매를 맞고 식당 주인이 너에게 매를 맞고 중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치료비를 내겠는가 아니면 감옥밥을 먹겠는가 두 길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어기 막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때리지도 않은 사람을 애매하게 잡아 가두고 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도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 썩어 빠진 이 땅의 법인가고 막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 탈북자 놈의 새끼가 대한민국의 법을 감히 못 어간다며 다시 나를 구류장에 쳐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놈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담보서에 도장을 찍고 경찰서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날로부터 일자리를 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조선에서 6년간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갖은 모욕과 수모를 받았지만 누구 하나 옆에서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올해 2월 내가 거처하던 자그마한 방에 홀로 앉아 생각해보니 젊은 나이에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야 하는 내 신세가 너무 기가 막히고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을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국을 버리고 떠나온 나의 행동이 골백 번 후회되었고 놈들에게 속혀 남조선에 끌려와 이렇게 누구도 모르게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심장이 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양육 강식이 지배하는 남조선 사회를 저주하며 과일칼로 나의 오른쪽 목 부위를 사정없이 베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인지 점차 의식이 후려질 때 나는 남조선에서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동물을 찾아 동무의 이름은 리범수인데 범수야, 나는 살기 싫다. 외로움으로 살기 더는 힘드니 이제는 죽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전화를 받은 범수는 달려와 저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리혁철 청년의 목에는 아직도 그때의 그 상처자리가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좀 봅시다. 지금 남조선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90%가 똑똑한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그 누구도 손대기 좋아하는 묘간 세탁부, 어물 청소, 식당 그릇 닦기, 치매증 환자가 나와 같은 어지러운 일뿐입니다. 2012년 7월 저는 성진숙이라고 하는 탈북자 여성과 함께
일자리를 얻어볼까 해서 중국 전통 마사지 가게라는 데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사장이라는 여자가 우리를 유심히 훑어보더니 한 사람당 전신 마사지 가격은 얼마, 발 마사지 가격은 얼마 하면서 가격 흥정을 하다가 만약 남자가 성봉사를 요구하면 얼마라고 아주 꼬리낌 없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송진숙에게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20대, 30대의 탈북자 유성들이 대부분이 노래방이나 료관 같은 데 가서 자기 몸을 팔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10대의 소녀들이 성폭행, 성희롱을 당하여 임신율, 자살률이 많고 심지어는 40대, 50대의 남자들이 어린 철부지 소녀들을 성폭행하고는 죽여 한강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 서로 칼부림을 하고 죽일내기를 하며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을 유기하고 납치하는 등 각종 범죄 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조선 사회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 사람 못 살 인간 생지옥입니다. 옳습니다. 그런데도 계례패당은 도리어 군우의 인권에 대해 감히 입에 올리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인권모략 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조선 기레들은 텔레비전 방송에 탈북자들을 출연시켜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비방청상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텔레비 통로까지 개설해놓고 이를 통해 반공화국 인권모략 선전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기레들은 탈북자도 아닌 사람들을 탈북자로 가장시켜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공화국을 비방하는 탈북자 미녀단의 연애활동이라는 강대끝까지 벌려놓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중순경에 저는 저와 처지가 같은 김성숙이라는 여성과 함께 악질버섯 신문인 동아일보의 유선 텔레비 방송으로 방영되는 6명의 탈북자 여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악착하게 헐뜯는 텔레비전 편지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저 여자들이 정말 북에서 내려온 여자들이 맞는가 하고 물어보았댔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는 고향이 경원군이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보면 다 안다. 저 가운데 키가 좀 작은 애가 2008년도에 경원군에서 왔다 하는데 경원군에는 저런 애가 없었다. 저 애들은 다 그에게 출연료를 받고 반북모략 선전에 동원된 전문 연예인들이다. 생각해보라. 우리처럼 실제 북에 가족 친척을 두고 온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생사가 걱정되어서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랄하게 노랄될 수 있겠는가까지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미녀단의 한 여성이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동아일보의 유선 텔레비전 방송이 크게 문제시 되었고 시청률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세터민 센터 회장 신광성이라는 자는 나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자기 단체의 리사로 들어와 사업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괴뢰 당국에서 자기 단체 사업을 적극 밀어주기 때문에 자금 걱정 같은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우리의 주요 명절 때마다 길거리에 나가 우리 공화국을 비방중상하고 헐뜯는 프랑카드를 내흔들며 시위나 집회를 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도 황당하고 소름이 끼쳐 몸이 아프다는 글씨를 대고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남수선 괴뢰들은 공화국에서 죄를 짓고 도주한 악질 분자들에게 돈까지 뿌려가면서 반공화국 인권모략 책동에 내몰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남조선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데서 대표라고 하는 박상학 놈이 텔레비전 시사해설이라는 데 나와 2011년 12월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된 위대한 장군님의 연결식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연도에 나온 우리 인민들에게 울지 않으면 다 잡아간다는 엄포를 놓아 억지로 울게 하였다는 완전히 날조된 터무니없는 악담을 제치었습니다. 남조선이 자유북한 방송 대표라고 하는 김성민 놈도 지금 북이 탈북자들을 유기해서 끌어가 저들이 써준 각본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범 소행소에 끌고 가 베리벨 고문을 다 들이대고 있다고 악선전을 하며 돌아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기 위한 계례들이 조성에 따른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공화국이 새로운 병진 노선을 제시하고 강력한 초강경 대응 조치들을 연속 취하면서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남선 인민들의 반향이 어떠한지 그에 대한 얘기도 들었으면 합니다. 예. 제가 남조선에 있을 때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이지만 우리 공화국이 초강경 조치가 연속 취해지자 남조선에서는 이제 당장 전쟁이 지금 터진다 하면서 복닥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샘물을 지함으로 싸다 놓는다. 또 라면을 비롯한 마른 음식들을 준비한다 하면서 야단 법석이고 젊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앞을 다투어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있는가 하면 남조선에 들어와 있던 외국 사람들은 서둘러 자기 가족을 데리고 본국으로 뺑소리를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평도 같은 데서도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다 육지로 나가고 거동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늙은이들만 문화회관에 오고고 모여서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생활하는 그 처참한 모습들이 그대로 텔레비에 방영되었습니다. 옳습니다. 그때 남조선에는 완전 난리가 났댔습니다. 특히 잘 사는 놈들은 해외로 도망갈 생각에 정신이 없었고 못 사는 사람들은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전쟁이 일어나면 북이 미국 땅을 향하여 핵무기를 쏘겠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땅에 제일 먼저 가서 깃발을 꽂고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소리치겠다고 우스갯소리들도 하곤 했습니다. 한편 서울, 인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이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325만여 명의 사상자가 날 것이라는 괴뢰합동참모본부의 예상 자료까지 언론에 공개되면서 서울 지역 주민들 속에서 대피소를 확인하는 복닥소동까지 벌어졌댔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던 한 사람은 우리 공화국이 초강경 대응 조치로 미국과 계례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북은 반드시 이긴다. 내가 비록 지금은 남조선에 와 살고 있지만 전쟁만 일어나면 조명철이나 박상학, 김성민과 같은 악질 탈북자 놈들을 제일 먼저 처단하겠다. 이것으로 나라 앞에 진죄를 씻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참 리옥철 청년은 그 북남 정세가 최악의 상태에 들어섰던 그 지난 4월 3일 최대의 열점 지역이라고 하는 연평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섭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계래 군부 호송강들은 연평도를 두고 북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할 수 있게 철통 같은 방위 체계를 갖췄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곳에 가서 보니 계래 해병대 놈들의 해상 경비진이라는 것은 썩은 수수울바다를 세우는 것보다도 못하게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바닷길로 해상 분계선을 넘어 공화국품으로 갈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밤 10시경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우심을 사지 않게 속옷과 소지품만 착용하고 선원 숙소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부둣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13m 정도이고 무게가 10톤 정도 되는 어선 진흥사모에 올라 곧바로 선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누르고 불을 켜려고 하는데 배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불이 깜빡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 괴뢰 해병대 놈들의 경비 순찰정 한 척이 떠 있었고 조명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5분 동안 그곳을 주시해 보았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시칼로 닷가 배를 묶어두었던 밧줄을 끊고 선장실에 들어가 시동을 건 후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 10시 40분경 배 조명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저속으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려고 둥대 옆을 지나는데 맞은편 해군 기지에서 갑자기 탐조등이 켜지면서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내리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가 대낮처럼 환해져서야 나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괴뢰 경비함과 구축함들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잡히면 안 된다. 죽어도 공화국품에 안기겠다는 각오로 해수 방향으로 배를 전속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경비가 얼마나 허술한지 괴뢰 해병들이 저를 잡을 생각조차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좀 긴장하긴 했지만 조타를 틀어잡고 힘껏 배를 몰고 또 몰았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배를 타고 달리는데 위치를 확정해보니 제가 이미 해상 분계선을 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서울시 구로구 경찰서 담당 형사란 놈이 저에게 전화로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기에 북으로 간다고 하니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내가 그렇게 어선이나 몰고 간다고 북에서 너에게 영웅칭호를 줄 것 같은가 하며 짓거려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놈에게 야, 이 괴뢰 새끼야, 입 다물라. 다시는 그 더러운 땅에 안 간다. 이제는 죽어도 공화국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박아주었댔습니다. 예, 그 뉴욕철 청년의 행동으로 그 무슨 죽각 대용이니 이 철통 경비니 하면서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던 괴뢰군의 허점과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나 세계 면전에서 깨끗이 망신했습니다. 정말 통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도 이 조국으로 돌아올 때 같은 심정이시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011년 12월 19일 청주시에 있는 버리 뷔페라는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밖의 소거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평생을 인민 위해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시다가 열차 안에서 순직하신 장군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제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고 저주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저의 남편과 아들이 예전에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나 혼자만 살겠다고 조국도 가족도 다 버리고 월남도서하였는데 나라에서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금 오열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고 첫돌 행사에 가족과 함께 꼭 참가하여 속죄할 결심을 품고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평양 비행장에 내릴 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은 죄로 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고만 생각했는데 마중 나온 일꾼들은 저를 꼭 껴안아주면서 정말 잘 왔다고 남조선에서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하면서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동무와 같은 사람들을 따뜻이 대해주고 품어주라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라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정말 한순간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삶의 품,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정숙과 고경에 인해서 김강혁 부부, 김강화 부부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이 인덕정치에 끌려 공화국 품에 다시 안기었다는 가슴 벅찬 소식을 듣고 온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초국으로 돌아가 떳떳하지 못한 나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처럼 인생의 새 출발을 살리라고 결심하고 남조선을 탈출하였습니다. 초국에 돌아와 보니 걔네들이 악선전과는 달리 내 아들과 사이는 아무런 지장 없이 자기 위치에서 그대로 사업하고 있었고 제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이 뿜은 자식이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가슴 아파하시는 어머니 심정으로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차별 없이 품에 하나 따뜻이 보살펴주는 다시만 어머니 품입니다. 내가 해수항에 도착했을 때 한 일꾼이 다가와 벽철동무 다정히 불러주면서 정말 대담한 용기를 내었다고, 장하다며 나의 둥을 다정히 쓸어줄 때 나는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정, 남조선에서 여기저기 방황하며 찾고 찾던 그 살뜰한 육친의 정을 온넋으로 느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안겨 살아야 할 인간 사랑의 대하원이라는 것을, 진정한 어머니 품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주를 받으며 벌을 받아야 할 제 많은 각오를 탓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사랑의 품에 따뜻이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하늘같은 운덕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부터 새 출발을 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나의 피와 땀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말한 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품은 이 나라 천만 자식들을 차별 없이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 품입니다.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여러분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의 자담회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